여러분, 입속 세균 또는 치주 질환이 각종 암이나 질병을 유발한다는 영상과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사실입니다. 입은 외부와 바로 맞닥뜨린 곳으로 외부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직접적으로 침입되는 경로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공기 내 세균은 입안에 있는 침과 점막이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곳이고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곳을 은신처로 삼아 많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속 세균들은 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잇몸 질환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에 침투가 가능해 각종 질병과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입속 세균이 췌장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특정한 증상이나 검사법이 없고 빨리 자라고 잘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해 8천여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하지만 생존율은 약 10%를 겨우 넘길 정도의 침묵의 살인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췌장암도 조기에만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입속 세균이 췌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췌장암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나의 몸을 챙기는 지름길이겠죠. 2010년도 미국 의사협회지 JAMA에서는 췌장암과 구강 내 세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51명의 췌장암 환자의 타액에서 DNA를 추출하고 비슷한 조건의 사람 371명의 것과 비교 실험한 결과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인 진지발리스가 있으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약 59%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원인으로 염증 반응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잇몸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가 자주 나게 되는데 손상된 잇몸 부위에 침착된 세균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면 외부 세균의 침입에 의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 반응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췌장 질환 및 췌장암을 일으키게 된다고 추정하는 것이죠. 입속 세균인 진지발리스로 혈중 항체가 높아지게 되면 췌장암 위험은 2배가 증가하고 치주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약 6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알츠하이머병 환자 구내 뇌에서 정상인 뇌보다 더 높은 빈도로 치주염 관련 세균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입속 세균에 의해서 치매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52세 이상 성인 중 양치를 하루에 1번 한 사람은 양치를 하루에 2번이나 3번 하는 사람보다도 당뇨병 위험이 약 7% 정도 높았다고 하고요. 하루에 3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당뇨 발생 위험도가 약 8%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하루 3번 양치하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양치를 하지 않아 잇몸 염증과 충치가 많아지게 되면 입속 세균이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안은 따뜻하고 습해서 세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나 지태가 있으면 입속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입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췌장암 및 각종 질병 예방의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입속 즉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올바른 양치법입니다. 바스법 양치질인데요. 칫솔 모를 이와 잇몸 사이에 약 45도 정도 기울여 둔 후 2에서 3mm 정도씩 왕복하시다가 위로 튕겨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와 잇몸 사이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플라그라든지 음식 찌꺼기를 제대로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양치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중 미세모 칫솔을 사용해서 닦으시면 잇몸 마사지 효과는 물론 치아 사이 이물질 제거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 하면 이를 갈아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초음파로 플라그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약 1년 간격으로 치과에 가셔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산균 섭취입니다. 유산균은 구강 내의 유해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졌는데요. 염증의 빠른 치유를 돕습니다.
또한 췌장암과 연관이 있는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라스균을 감소시킵니다. 네 번째로 소금 양치 또는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을 이용하시면 잇몸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소금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고 염증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가글이나 양치 후 혀로 잇몸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습관이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강 청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면 온갖 세균이 입안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자주 공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치를 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치주염이 있는 분들은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치과에 가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진지발리스균으로 인해서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강관리는 우리 전신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